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다PD입니다. 네, 비건 먼지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탄생한 팀입니다.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기도 해서 비건 먼지, 비건 토크 역시 단순히 비건 얘기뿐만이 아니라 비건이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채널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팟캐스트로 그다음에 라디오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는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존에는 영상 만들기에 많이 주력을 해왔다가 올해는 말하기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팟캐스트를 하다가 라디오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비건 먼지 안에서 콘텐츠 기획과 제작, 팀원들한테 함께 이거저거 하자 이렇게 좀 북돋으면서 꼬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술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 PM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과 영상 매체 그리고 말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은나 PD는 역시 남들을 좀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끌어가면 저는 다 딸려갑니다. 삐삐 아주 능력 있는 친구죠. 네, 저는 삐삐 PD이고요. 저는 비건 먼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편집이지만 잘 알려진 멤버로서 출연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건 식당에서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비건 먼지 삐삐님 맞으시죠?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페스티벌에 갔다가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척을 해버렸어요. 제가 항상 사람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뭔가 어디선가 뵀나 하면서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 구독자였던 것 같은.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 업으로는 업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강연을 나가기도 하고요. 공간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삐삐PD는 그림도 잘 그리고 이미지도 잘 만들고 영상도 잘 만들고 또 출연도 잘해주기 때문에 아주 비건 먼지의 보배 같은 친구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비건 먼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로 축제를 즐겼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로 웨이스트로 즐기기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비건 페스티벌, 비건 페스타 또 즐길 수 있고 일상에서 재밌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안 나오게 레스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로 즐길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저도 많이 오해했던 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한다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챙길 것도 많고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비건을 하고 이제 삐삐PD나 아니면 주변에 비건 지향과 제로 웨이스트 지향을 하는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이걸 할 수 있더라고요. 축제도 즐길 수 있고 입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다 쓰레기를 좀 덜 만들면서 재밌게. 예를 들면은 김밥을 그냥 호일에 쌀 수 있는 거를 통 가져가서 싸우면은 그냥 갑자기 소풍 가는 기분이 든다거나 이제 맞아. 조금 미리 챙기기만 하면은 굉장히 일상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김밥을 싸서 그 통에 넣어가지고 손수건을 또 한 번 더 싸요. 그러면 정말 바로 피크닉을 가는 분위기가 나죠. 이번에 저희가 갔던 비건 페스티벌 역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들고 와야 하는, 그리고 그 용기를 들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용기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였고, 심지어 이제 설거지 부스까지 있어서 집에 갔을 때 다 씻은 통을 말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축제였어요. 근데 이랬을 때 제가
저도 이제 텀블러랑 용기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게 많이 됐는데 용기는 이제 계획한 날은 들고 가긴 하지만 맨 처음에 룸메이트랑 같이 살 때는 너는 어떻게 텀블러를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그 당시에 화장을 안 하고 다니던 상태여서 너는 매일 파우치와 온갖 립스틱을 다 들고 다니지 않냐. 그게 챙기는 것의 기본값이 달라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폰이랑 지갑은 매번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텀블러 하나 더 챙기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힘든 것이 아니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 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비건 하기 전까지는 주변에 항상 물통을 갖고 다니는 친구 보면서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겁지 않나? 플러스 설거지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냥 아니 아무데나 길 가다가 편의점이 쫙 깔려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 목마르면은 그냥 페트병 1,000원도 안 되는 돈에 사 먹을 수 있는데 대체 왜 이 친구는 집에서부터 무겁게 물을 채워갖고 나와가지고 마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던 저를 이제 반성하면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물통을 들고 다니고요. 내가 마실 물이고 내가 먹은 물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인식이 한번 바뀌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종이컵에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종이컵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좀 저는 싫고 그리고 거기 안에 다 한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된 거거든요. 특히나 뜨거운 거를 저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선호하는데 이게 물 안에 대류가 잘 되는 것을 선호를 해서 에너지, 물 안에 에너지. 물 안에 에너지를 내가 마시고 싶으니까 뜨거운 물을 먼저 받고 찬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물에 대류가 일어나니까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비건 문제 안에서. 네. 그러면 종이컵을 쓰게 되면 이 뜨거운 물을 먼저 받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약간 환경호르몬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의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텀블러를 쓴다. 여러분 대류하는 물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은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논란이 있는 주제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축제에 가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같이 지낼 때 항상 텀블러가 디폴트 값으로 가방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고요. 특히 놀러 갔을 때 축제 현장 같은 데서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저도 봤어요. 사실 이제 지금 가을 날씨이기도 하고 굉장히 최근에 많은 축제가 한강 근처에서 있었는데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렸을 때 그 근처 한강공원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이 쓰레기만으로 70톤이 나온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행사 때보다도 지난해 때는 50톤이 나왔는데 이게 비교하면 40%가량이 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럴 때마다 뉴스가 꼭 나오죠. 꼭 연이어서 후속 보도가 되는 게 그런 현장과 거기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후속 기사가 나온 걸 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망원에 살다 보니까 틈틈이 망원 한강공원에 가는데요. 사실 그 쓰레기통 되게 그 진입하는 곳에 엄청 크게 있거든요. 버리기 쉽게. 편의점 쪽에도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고 그 공원에 들어가는 문 혹은 그 위치 옆에도 굉장히 쓰레기를 버리기 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고 그걸 들고 나오지도 않고 버리고 나오지도 않아서 하나도 분리수거가 안 된 채로 그냥 완전 바닥에 놓여진 이런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쓰레기 자체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스스로 버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축제에 다녀왔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건으로 된 핫도그 꼬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핫도그 꼬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테트라 박스를 해서 비닐로 한번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임시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 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지자체에서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임시 쓰레기통을
꼭 굳이 예쁜 쓰레기통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행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엄청 크게 하나 있는 것보다 좀 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몇 개씩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도 비건이 된 다음에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먹던 거가 남으면은 우리 집에 가져가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 식사를 하고 싶고 놀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저도 이전에는 내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혹은 뭐 남기면 그냥 버리면 되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축제 때마다 다들 이게 즐기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혹은 먹고 남아도 그냥 그대로 버리고 이게 하나도 음식물 따로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기랑 뭐 생수병이랑 음식물이랑 이런 게 다 섞여서 버려지는 게 이런 축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건 페스티벌처럼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옆에 음식물 따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쓰레기통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함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자체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편의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강공원에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는 그 라면 버리는 그 편의점 옆에 있는 그 통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분리수거 하는 곳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런 나중에 그 청소노동자나 혹은 이걸 분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좀 덜 수고스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축제 때마다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매번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고민이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그 쓰레기를 본인 집에 가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축제가 있을 때 사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엄청날 텐데 그것이 만약에 버릴 때가 모자라게 되면 사람들이 또 집에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용기를 들고 다니는 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쓰레기 잡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행사 기획을 원래 하던 대표님이 행사할 때마다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죄책감을 느껴서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덜 나오는 축제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하는 거는 용기를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행사를 하거나 이제 기업한테 용기를 대여해 줘가지고 그 용기로 배달 음식이 나가거나 이 용기로 사람들이 바로 픽업으로 사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용기를 안 챙겨온 사람들도 바로 대여해서 그렇게 쓰레기 없이 먹을 수 있고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다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한 8개 행사 기준으로 했을 때 19,800개 이상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였대요.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꽃 축제 한번 하면 50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일회용품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사실 축제라는 게 이게 일반 카페와 달리 들어가는 출구와 이제 출입구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율이 되게 높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것을 텀블러를 반납하는 회수율과 축제에서 이걸 쓰고 회수하는 비율이 되게 상당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서비스들을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할 거 없이 해봤으면 좋겠는 게 또 이게 관객도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 일회용품에 받아서 먹는 것보다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귀찮아서 일회용품을 쓰는 거지 일회용품을 쓰는 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 때나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회용품을 써보는 경험 그리고 본인도 내가 다회용품을 챙겨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번에 축제 갔는데, 비건 페스티벌을 갔는데, 은나가 가방에서 되게 숙련자의 태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조그만한 용기 한 3-4개씩 이렇게 챙겨왔는데, 이 친구는,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의 뭐 김밥 한 6줄 들어갈 것 같은 통을 한 4개씩 이렇게 챙겨온 거예요. 4개 맞나? 맞아요. 4개 정도 얇은 거랑 뭐 깊은 거랑 좀 동그란 거 큰 거 해가지고 한 4-5개 가져왔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요가 때문에 요가 하기 전에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져갔는데 근데 저도 평소에 축제 때는 나 말고 안 들고 온 친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들고 오고 맞아요, 수저도 맞아요. 더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은나가 역시 또 더 들고 와줘가지고 저는 쉽게 마음을 바꿔 먹고 이 친구한테 은나한테 의존을 하면서 축제 때 얻어 먹었던 또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못 들고 오겠지? 그리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또 제가 미리 비건 페스티벌 라인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라인업을 보니까 빵도 많고 뭔가 이렇게 떠먹을 만한 것도 많고 막 한식도 있고 이런 거예요. 또띠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담으려면은 종류별로 먹고 싶은데 많이 가져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비건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 명이 간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전에는 용기를 싸다니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채식 시작하고 쓰레기를 내가 얼만큼 만들고 있는지를 좀 자각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내가 엄청 움직이기만 해도 쓰레기를 만들고 사는구나. 어떤 예술가 중에서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막 몸에 달고 다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도 봤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되게 쉽게 쓰레기를 만들고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내가 집에 나왔을 때 밖에서 생활할 때 내가 집에 갖고 나온 걸로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뭘 챙겨 갖고 다니면은 쓰레기가 안 나오구나. 예를 들면 물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물을 사는 게 있고 내가 챙겨 나온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걸 미리 준비만 해도 해결되는 거죠. 사실 저는 예전에 물티슈 되게 많이 샀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뭘 옷에 흘렸어. 아니면은 막 갑자기 뭐 손 닦고 싶어. 그럼 갑자기 편의점에서 물티슈 사가지고 막 닦고 이랬어요. 근데 다 그거 쓰레기잖아요. 일회용품이니까. 지금은 손수건을 갖고 다니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진영 씨인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왜 박진영?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박진영 알아? 박진영이 어떤 박진영?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JYP 회사의 박진영님이고요. 이게 자신의 건망증이 심하다고 자신의 루틴을 만들려고 노래를 암기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방송 클립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 찾고 기사가 난 것만 봤는데 이게 뭐냐면 지전전전 립비 면형 운참 이건데 이게 지갑 전화기가 중요해서 지전전전 그다음에 립밤 비타민 면도 현금 해서 립비 면현 그다음에 영수증 운동복 창문 영수증 챙겼는지 이게 증빙을 하셔야 되니까 회사에서 그다음에 운동을 매일 하시니까 운동복은 챙겼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이게 외출 직전에 검토하는 송이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 저희들도 좀 나갈 때 이런 걸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조금 더 짧고 재밌게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좀 웃긴데 저 이거 듣고 엄청 웃으면서도 우리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레스 웨이스트로 외출 준비를 할 수 있지? 외출 준비송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바로 하나 둘 셋 손텀장 수용빨 손텀장 수용빨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팀장 수염빨 같은 발음인데 손텀장 수용빨이고요. 이게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가 약간 필수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수저, 용기, 빨대 이렇게 챙기시라고 손텀장, 수영빨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밖에 나갈 때 제로 웨이스트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 손 팀장님 수영하더니 체력이 좋아지셨나 봐요. 수영빨. 오, 스토리텔링. 약간 어릴 때 보캐블러리 좀 외워본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손팀장 수영빨 이렇게 하면서 손팀장 수영빨 손팀장 수영빨 손팀장 손텀장 수영빨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반복 암기를 시키고 있는 삐삐PD님을 만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기본적
마인드셋은 내가 갖고 나온 걸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만 있어도 되게 많은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던 쓰레기가 그 휴지, 물티슈, 그리고 물병, 그리고 비닐봉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쓰려면은 집에서 그냥 이 세 가지만 챙겨 나오면 돼요.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 이것만 있어도 진짜 쓰레기가 훨씬 덜 나오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비어민으로서 꼭 여러분들에게 손수건을 추천드리는 게 손수건으로 코를 풀어보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코끝이 안 안전해, 헐어요. 안 헐어. 맞아.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 되게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레스 웨이스트 하는 친구들 중에서 집에 화장실 휴지도 안 두는 친구를 봤어요. 맞아, 저도 봤어요. 그 친구 물로만 모든 걸 해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몸에 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휴지가 다 재생지여가지고 사실 그럴 수 있죠. 까끌까끌하고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안 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휴지값도 절약이 된다. 저는 어릴 때는 막 손수건 뭐 이런 거가 좀 촌스럽다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른들이 쓰는 거잖아요. 막 아빠가 쓸 것 같고 내가 무슨 손수건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손수건 예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힙하고 멋있고 또 약간 순면이고 그리고 오가닉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되게 한 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 저는 제가 맨 처음 채식 시작할 때 코로나 때 샀던 그 손수건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 빨아 쓰고 또 더 예쁜 손수건 없나 보고 다니고 친구들 선물도 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나가 일본 갔다 왔을 때 손수건을 선물로 이렇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걸로 사줘가지고 또 이게 손수건이 좀 저는 매일매일 들고 다니니까 가방에서 넣어놓다가 한참 까먹어가지고 안 보여 하면서 몇 개씩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가방마다 넣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이게 또 바깥에서 빨면 쉽게 말라요. 한 시간 만에 후딱 마르기 때문에 얇은 것들은.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코도 풀고 좀 추운 것 같다. 그러면 씻어서 말려가지고 다시 또 덮고 목에다 두르고. 맞아, 목에 되게 자주 두르지 않아요? 약간 스카프 겸 손수건 겸 아이템 많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사실 코 푼 걸로 목에 두르진 않긴 한데 한번 과장을 해봤고요. MSG 쳐봤어요. 하지만 이런 거 다 레스웨이스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물건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네, 그렇고요. 사실 또 저희가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엔 챙겨나갈 게 아니라 거절할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살거나 회사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면은 되게 쓰레기를 많이 받게 돼요.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손에 쓰레기가 생겨.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줄이기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 둘, 셋. 일빨티 영노. 이게 음정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네. 이건 뭐냐면 일회용 컵, 어쨌든 일회용품을 안 받는 것, 그다음에 빨대 안 받는 것, 티슈를 안 받는 것, 영수증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빨티영노 해서 일빨티영노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음이 좀 달라지지만 각자의 음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뜻에서 자유롭게 일빨티영만 기억하시면 된다. 사실 저는 비건 식당에만 거의 가다 보니까 빨대를 거의 항상 물어봐 주시거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프랜차이즈에 갔을 때 일회용품 공격을 당한다. 그럴 때마다 일빨티형을 생각해야겠다. 맞아, 이미 꽂혀서 주시는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 집에 다회용 빨대가 있긴 한데 좀 저는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닦아쓰기 너무 힘들고 닦아서 조금 이게 마르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급한 저는 그냥 냅다 마시거든요. 그냥 입 닫는 솔직히 원래 컵의 목적이 여러분 빨대가 없이 마실 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맞아. 다들 그걸 까먹은 것 같아. 제가 한번 인스타에 되게 열터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 빨대 없이 대부분 먹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나 혹은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누워있을 때는 빨대가 필요하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컵의 제 기능을 하면은 손에 들고 기울이면은 나와요, 음료가. 대체 왜 빨대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안 저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저어주시는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라떼 같은 거. 오트 라떼.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약간 뭐 딸기 오트 라떼 뭐 이런 거 할 때 안 저어서 주시면은 좀 저어달라고 미리 부탁하기도 하고 스타 땡땡에서는 아예 빨대를 줄 때 안 까서 줘요.
맞아. 그냥 이렇게 포장지로 줘서 안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기업에서 생각을 해서 매뉴얼화를 하면 사실 일회용 빨대를 종이로 변환은 했지만 사실 일회용 종이 빨대를 쓰는 것보다 아예 안 쓰는 게 더 환경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그 방금 말씀하신 스타땡땡에서 종이 빨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약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가 나온 이후로 내가 좋아하는 음료의 맛을 잃어버렸다 하길래 내가 그냥 입 대고 마시면 되잖아. 컵이야 그거. 컵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입 대고 마시면은 컵의 기능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아 그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음료의 맛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컵은 원래 컵의 기능은 빨대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개발된 디자인이랍니다. 저는 약간 빨대 반대파. 다회용 빨대든 뭐든 그냥 빨대를 맞아. 안 쓰면 안 돼? 맞아요. 라는 파입니다. 네. 뭐든지 사진을 굳이 층층이 이렇게 내서 음료가 나와서 예쁜 걸 마시고 싶으면 찍고 한번 적어달라고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네, 사실 이게 모두 다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것 같다고 저는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에 한 6할, 7할 정도는 이제 인스타를 위한 것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너무 급진적인가요? 하지만 저도 가끔 빨대를 써요. 빨대 쓰고 싶을 때나 바쁠 때는 이제 빨아 마셔야 되니까 쓰는데 빨대가 없어도 먹을 수 있다는 걸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길래 저는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자, 저희가 또 이제 그런 페스티벌 즐기는 거 말고도 패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또 다른 페스티벌을 갔는데 그거는 21% 파티라고 하는 페스티벌이었어요. 왜 21%였냐면 옷장에서 우리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의 평균치가 21%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들고 와가지고 서로 옷장에 있는 옷들을 교환하는 파티가 21% 파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옷에서도 되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었지.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슬아 작가님께서도 본인의 친구분들과 남편분과 함께 본인의 옷을 파는 이런 파티를 여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파티를 열어본 적이 있는데 아 우리가 옷만 해도 이렇게 되게 장시간 놀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더 이상 옷을 사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그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옷가게에서 알바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때 되게 옷을 좋아했고 뭐 새 옷이나 새 잡화 이제 뭐 구두나 이런 걸 만들고 파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옷 하나 만드는데 진짜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옷을 판매하는 것도 재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유통 과정마다 재고가 다 남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리고 시즌이 지나면 결국 다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버려지고 또 구매한 다음에서 또 21%나 입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게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최근에야 저도 좀 느끼고 한 새로 사지 않은 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비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저처럼 새 옷을 하지 않는 빈티지 쇼핑을 즐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의류에서 30%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재고 이거 폐기하는 비용만 해도 약 2,100달러, 100억 달러라는 돈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다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냥 유행이 지났고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옷들을 떨이 처분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맞아요. 다 폐기를 하고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 과정마다 다 나오는 게 그 도매에서 한 번, 소매에서 한 번 싹 다 과정마다 계속 버려지거든요. 옷이 30%는 진짜 많은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계절마다 옷이 한 3벌 정도만 입고 사는 미니멀리스트들도 있잖아요. 그건 좀 많이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긴 하죠 진짜. 근데 저는 이미 제 옷장을 봐도 한 계절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30벌 이상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한 계절이면은 뭐 4개월이라고 했을 때 한 옷을 4번밖에 안 입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옷을 더 이상 사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해보고요. 네, 저 사실은 제 옷장 볼 때마다 반성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 온 친구들은 넌 짐이 너무 많다. 좀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새 거는 안 사는 정도의 이제 실천을 하고 있고 있는 걸 오래 잘 입자. 그리고 빈티지로만 사자. 또 내가 안 입는 걸 나누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 마을에는 이런 나눠서 입는 그런 장들도 막 열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입지 않는 옷 나눠주고 바꿔 입고 이런 게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그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은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이 1%밖에 안 된대요. 그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100벌 중에 한 벌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생산에 주력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옷들을 어떻게 계속 순환해서 입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아요. 옷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변 친구에게 나눠주시는 경험도 하지만 또 너무 많다 싶으면 한 번쯤 정리를 하시면서 주변에 뷰티풀 가게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스토어라고 거기다가 주셔도 되고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그 굿윌 가게라고 굿윌의 좋은 의도 가게인데요. 거기에도 옷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충격받았던 게 옷이라는 게 쓰레기도 나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들 때도 되게 많이 물이 쓰이고 또 엄청난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옷이라는 게 다른 데서 대량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걸 이동시켜가지고 또 판매하고 또 판매하기 전에 이걸 다 조정하고 옷을 걸고 하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사실 새 옷을 산다는 게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유행하는 옷 산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옷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쓰레기 한번 버리는 거랑 되게 비등하게 혹은 더 많이 지구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몰라서 많이 옷을 샀었지만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새 옷 한 벌 사는 게 되게 쉬운 선택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사실 지구 건너편에 숲을 불태우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어딘가에 옷 쓰레기 산을 만든 데가 기여한 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수치로 말하면은 좀 더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9,900원짜리 흰 티셔츠를 살 때는 3년 동안 사용할 물이 한 사람이 사용할 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아끼려고 했던 물을 맞아요. 신경 쓰는 것보다 옷을 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선택일 수 있고 큰 효과일 수 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양치할 때 물 받고 와라 이런 말도 못 듣잖아요. 그 정도 물도 아끼는데 옷 한 번 살면은 3년 동안 쓸 물을 쓴다니 충격적이죠. 그다음에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워싱도 하기 때문에 그 염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청바지 하나를 만들 때 물도 많이 쓰이지만 이번에는 탄소 33kg가 쓰인다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들여지는 양이냐면 자동차 111kg가 이동하는 양이라고 해요. 사실 탄소뿐만 아니라 물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복고라고 하면서 청 유행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 스타일의 Y2K가 유행을 하면서 Y2K 때 옷을 다시 입는 게 아니라 Y2K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시 또내. 청바지를 또 내. 그니까요. 그걸 보면서 조금 답답해지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수치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한 해 만들어지는 옷 중에 30%가 버려진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33%고요.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이 1,000억 벌에 달하네요. 1,000억 벌에 달하는 옷 중에서 무려 330억이 버려진다. 그것도 한 해에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1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가 아니고 1년에 1,000억 벌이 만들어지고 330억 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30억 벌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한국의 통계치를 보면은 한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옷이 30kg. 진짜 많네요. 내가 그렇게 많이 버렸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1년에 30kg 정도 버리면 사실 이 쓰레기 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옷 쓰레기라는 게 썩지도 않고 복합 쓰레기여가지고 다 어디 쌓이고 있다고 봤는데 어디 정말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제 아프리카나 혹은 그런 대륙에 있는 엄청 큰 옷 쓰레기산을 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사용할 만한 거 찾는 과정을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봤는데 정말 어마무지한 크기의 산이 다 옷이더라고요.
저는 그 땅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잘 안 보고. 맞아요. 삐삐님은 또 잘 이것저것 발견하는 사람이죠. 네, 쓰레기,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게 그 옷 수거함에 옷을 넣다가 사람들이 옷을 너무 많이 버린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아예 장바구니 채로 그게 안 들어가니까 옷 수거함 옆에다가 살포시 내려다 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장바구니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장바구니를 가져가야 쓰겠는 거야. 어쨌든 이게 아직 수거함에 버린 건 아니니까 주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 안에 있는 걸 빼내가면 불법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약간 사유재산이라면서요. 근데 아직 그거 안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장바구니를 빼야겠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열어보다가 너무 놀란 게 택도 안 뗀 옷들이 있는 거예요. 새 옷들을 그냥 버리셨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생각보다 진짜 그냥 집 안에서도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재고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의 스타일을 몰라서 나의 뭔가 소비 욕구를 풀기 위해서 단순히 산 옷들도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구나. 특히나 이제 그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였고 양말 이렇게 다 되게 작은 소비의 옷들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은 저는 근데 옷 얘기할 때마다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기도 하고 또 많이 버리기도 하고 뭐 또 문제는 저는 지금은 빈티지 쇼핑을 하지만 예전에는 누가 입던 옷을 입는 게 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왜 내가 남이 입던 옷을 입어야 되지? 새 옷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때그때 계속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나오고 그 해에 유행한 옷이 다른데 유행을 지난 옷을 입으라는 게 전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저도. 나는 새 걸 입고 싶어. 그리고 새 걸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을 수도 있어가 되게 내가 돈 냈고 내가 샀으니까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야? 내가 돈 내고 샀는데? 이제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내에서 약간 되게 쉽게 쓰레기를 만들고 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느낌을 이제 받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떠올려 보면 이게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쇼핑을 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건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진짜 그 중고 옷들을 입는 것에 있어서 왜 귀신 붙었다. 맞아요. 막 그런 미신도, 생각들 하잖아요. 미신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이랑님을 좋아하는데 그 이랑님이 영혼의 노숙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자기가 막 되게 악령이 붙은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다고.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자기 집에서 고양이가 한 곳을 보면서 운다고. 그래서 한 번 쫙 집을 다 정리하셨대요. 네. 그때 이제 할머니의 모피코트 막 이런 것도 다 버렸는데 그때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고양이가 안 울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을 만큼이나 옷을 길게 입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진짜 물려주고 할 만큼의 우리가 오래된 물건들을 과연 쓰는가 그 생애 주기가. 그래서 사실 저는 패스트 딱 봐도 뭔가 옛날에 유행했던 옷 같은 것들이 있으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되게 얼마 안 입고 버렸을 옷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이 특히 비싼 옷이 아닌 옷일수록 그다음에 낡지 않은 옷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빈티지 쇼핑 시작해보니까 제 예상과 다르게 엄청 깨끗하고 새 옷인 옷이 많더라고요. 스웨터 보면 알잖아요. 보풀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보면 그러니까. 아는데 하나도 안 드러나 있고 너무 새 옷이 많아요. 빈티지에서도. 그런 옷들을 보면 그냥 안심하고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미신을 저도 믿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랑님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 상의 같은 경우에 상의 위에 보면 택이 있잖아요. 그게 노래졌는지 안 노래졌는지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옷을 아꼈고 안 아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입었고 안 입었고를 좀 볼 수 있는 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중고 옷을 입을 때 마음이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름다운 스토어에 갔을 때도 보면은 그냥 똑같은 옷이 한 5벌쯤 걸려 있어요. 막 그런 옷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 매장에서 팔다가 남은 옷들. 도매에서 남아가지고 가져온
옷들이더라고요. 그런 옷들도 많으니까 한번 부담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옷들 먼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옷을 팔았던 입장에서는 뭘 보냐면은 옷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옷을 그 원래 만들었을 때 실루엣이 있고 그게 자주 입으면 틀어지거든요. 그 옷의 습관에 따라서. 근데 이게 안 틀어진 옷은 거의 자주 안 입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어깨선 같은 거랑 이제 그 흔히 보는 소매랑 목선 그리고 이제 바지라고 치면 바지 끝에나 허리 부분이 이게 딱 틀어지지 않고 그냥 원래 옷의 모양은 되어 있는 옷들은 대부분 많이 입지 않아가지고 그 전 주인의 체형에 맞춰지지 않은 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의 선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당연히 이염 없는지 그리고 어디 빵꾸난 데 없는지 어디 잘 바느질이 흠갈 데가 없는지 단추가 잘 달려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하면서 빈티지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빈티지 쇼핑에 약간 거리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나서는 그런 약간 비싼 옷들, 모피코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적당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옷들 약간 중에서 브랜드도 많고 요즘엔. 네, 정말 대대로 물려줄 것 같은 옷들은 진짜 모피코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 가죽 옷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모피코트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해외에서 불법이 되기도 했고. 디자인적으로도 안 나오니까 진짜 그런 미신이 좀 꺼림칙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 옷을 아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전 선택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빈티지 쇼핑도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보이는데 확실히 그 빈티지 샵마다 어디서 가져오냐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북미에서 가져온 계열들이 있고 일본에서 가져오거나 한국 내에서 돌아서 다시 오는 이제 빈티지 옷들이 있는데 국내 옷 깨끗해요. 진짜 국내 사람들이 옷을 아까 PD님도 말했다시피 사놓고 거의 안 입고 바로 내보내고 그런 이제 함이나 아니면 저희도 이제 국내에 생산하는 옷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제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 때문에 깨끗한 옷이 많고 비슷하게 북미 옷도 깨끗한 게 많아요. 북미 옷 중에서 이제 원피스만 엄청 가져다가 팔거나 셔츠만 엄청 가져다 파는 그런 성수의 빈티지 샵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되게 퀄리티 차이가 조금 심하긴 한데 잘 찾아보면은 되게 좋은 퀄리티의 좋은 브랜드의 옷이 아주 몇만 원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되게 잘 고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 2008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나오는 빈티지 의류는 그만큼 상태가 좋다.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진짜 많이 버리네요. 와, 이거는 8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네. 근데 이게 좀 2배라고 생각하면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8년이 지나서 또 만약에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2008년보다 4배가 느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이런 쓰레기가 늘고 있고 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데 쓰레기만 늘고 있으니까 또 저희 이제 방송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레스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쓰레기를 적게 만들면 할까 이런 고민을 청취자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패스트 패션의 소비가 이대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4분의 1을 패스트 패션이 차지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일이고 차라리 만약에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렴한 옷을 찾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땡 이런 거 있잖아요. 당땡 스토어 이런 거 어플 까셔가지고 중고에도 저는 가끔 검색해 보는데 미개봉 옷 되게 많거든요. 중고로 파는 저는 사실 이것도 아직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운동복은 아직도 새 걸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중고 이런 어플이나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운동복 브랜드 플러스 미개봉 내 사이즈 써가지고 만약에 뭐 레깅스 11 뭐 미개봉 검색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새거 막 아직 몇 번 안 입었어요 막 이런 걸 치면은 진짜 새 옷이 반값에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면 패스트 패션 말고 좋은 옷을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그리고 이번에 그 은나가 공유해준 글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모듈 가구가 되게 원래 이제 원 제품은 되게 비싼데 그 가구를 만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싼 제품을 몇 대 손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게 우리는 디자인을 한다. 우리는 처음 디자인했을 때와 지금 디자인했을 때 호환이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비싼 건지 물어보게 된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빨리빨리 바꾸는 제품보다
이렇게 리셀했을 때도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내 자손들이 쓸 수 있는 가구들이 그렇게 비싼가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히 옷을 좋은 걸 중고로 한 벌을 두고 오래오래 입는 것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막 새 옷을 계속 바꿔가면서 패스트 패션 입는 것보다. 근데 사실 그 매년 옷을 저도 샀던 사람으로서 그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빨리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내 취향을 물어볼 새도 없이 유행을 쫓게 되는 감각도 저는 나중에 들어서 싫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빈티지에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유행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 색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소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고리에도 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빈티지 쇼핑을 한 다음부터 이전에는 오히려 빈티지만 사야 되면은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빈티지 옷 사기로 하면서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유로워졌고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 다 입고요. 뭐 엄청 페미닌한 거부터 완전 캐주얼한 거, 완전 스포티한 거, 정말 펑크한 거 다 정말 다 입고 그냥 내가 골라서 입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방금 삐삐님 말씀대로 이게 내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입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유행에 쫓아가는 경우가 새 옷 살 때는 많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뭘 입나? 약간 나도 모르게 요즘 내 주변에 뭐 입지? 요즘 사람들이 뭐 입지? 이런 걸 보면서 옷을 고르는 게 약간 현대인들의 그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빈티지로 내 쪼대로 고른다. 이렇게 고르니까 더 나다워지고 그 이후로 제가 들은 말은 좀 더 개성 있다. 혹은 되게 너답게 입고 다닌다? 너답게 하고 다닌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저는 빈티지 쇼핑 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 붙일 수 없는 게 친환경 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면 목화를 재배하는 거에서 되게 많은 물이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 소재는 뭘까? 비건 소재라는 것은 뭘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인장 가죽, 뭐 사과 뭐 가죽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압축 과정을 통해서 온 소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확실히 덜 소비하는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있는 걸 잘 쓰고 최소한의 것을 소비하는 것이 지구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옷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관리하거나 옷을 입는 습관에서 조금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쓰레기가 덜 나오고 환경에 무해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우선 세제부터가 좀 친환경적인 세제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자주 안 빨아도 되는 옷이 있거든요. 원래 디자인부터가 특히 청을 사용한 청바지나 청자켓, 청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입을 때마다 빨 필요가 없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혹은 집안일을 많이 안 해보거나 깨끗하게 입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청제품도 거의 입을 때마다 혹은 한두 번, 두세 번 입고는 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청제품은 그냥 바람에 채놓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약간 탈취제 같은 거 뿌려놓고 있으면은 진짜 되게 여러 번 입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빨 때마다 천도 굉장히 상하고요. 거기서 진짜 미세한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자주 빨래를 하고 모든 옷을 너무 깨끗하게 있는 상태로만 내가 매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을 신용카드 한 장씩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그 옷 의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먹는 거죠 지금 이제. 근데 사실 그 패스트 패션이 쌓인 무덤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우리가 빨래할 때마다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많이 건넜지만 사실 몇십 년이 더 지나면 그거를 압축적으로 더 계속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레스 웨이스트 하려고 지금 조금 힘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네요. 손탐장, 수용빨,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 수저, 용기, 빨대 다들 꼭 기억해 주세요. 손팀장, 수영 요즘에서 수영빨 있네 이런 것처럼 손텀장, 수영빨. 네, 그다음에 거절하기 습관화, 일빨티 영노, 네, 일회용 컵, 빨대, 티슈,
영수증 다 안 받는 것으로. 네. 영수증은 뭐 꼭 처리를 하셔야만 받아야겠지만 보통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영수증이 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게 열식으로 해서 프린팅하는 거라서 일반 종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수증도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에 나쁘다고도 해요. 그게 그 인쇄하는 게 자주 만지면은 환경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게 날아가는 알죠? 날아가잖아요. 오래 두면은 그만큼 손에 잘 묻거든요. 그거 이제 손에 만지고 어디 만지면은 이제 폐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안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환경에 좋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저희 주제가 오늘 제로 웨이스트로 즐기기 그리고 이제 비건들을 어떻게 쓰레기를 적게 만들면서 이렇게 잘 인생을 즐길 수 있나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제로 웨이스트 하면 요즘에 지역별로 제로 웨이스트 샵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그런 용기를 챙겨가가지고 쓰레기가 안 나오고 비닐이 안 나오게 쇼핑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회용품에 담겨진 생활용품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비누나 샴푸바 그리고 설거지바 이런 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제로 웨이스트로 축제 즐기기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프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